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4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전 마감 시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힘이 빠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부터 3,600으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장중에 오전장 중에는 사상 최고가 코스피 기준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부터 갑자기 또 반도체 쪽에 약간 세론 아닌 세론이 나오더니만 반도체 종목들이 한 10시부터 우수수수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했지만, 저는 원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10조로 예상을 했다가, 삼성전자의 실적이 10조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들 보셨다시피 12조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로 달성이 되면서 오늘만큼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삼성전자가 세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의 하락이 약간은 세론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옵션 쪽에 주문량이 좀 많은 거를 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쪽에 주문량이 좀 많은 걸 보니까 그냥 변동성의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상승세는 여전히 강하니까 반도체가 어저께 떨어졌다고 해서 무작정 잡지는 마시고 그런 분들은 홀딩 하시고 조금 더 조정이 수요일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수요일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니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지도 마시고 그분들도 그대로 가져가셔라 라는 전략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라고 봐요. 예, 저는 이제 어제 전략이 틀렸다라고 아침에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원래 10조를 예상했는데 12조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어저께 장 마감을 그럼 내가 잘못 말씀드렸네 라고 하면서 오늘 빨리 올려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실적이 나오면 코스피 증시는 약간은 세론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의 하락이 끝난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반도체의 하락, 물론 세론의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중국 증시, 일본 증시, 홍콩 증시 12시 이후, 그러니까 중국, 홍콩, 일본은요 12시부터 1시까지 그 런치 타임이라 그래서 휴장을 해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휴장이 1시간 동안 휴장이 끝나자마자 폭락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오죠. 중국 무역전쟁 끝까지 싸우겠다 맹세라는 언론에 좀 흘리면서 결국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왔는데 그걸 완전 무마시키고 끝까지 가자. 너네가 사과해 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중국이 또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이 열려있는 아시아 증시, 글로벌 증시가 다 떨어졌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만 떨어졌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뭔가 좀 이유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찾아보시죠.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말고도 일본, 중국, 홍콩 다 떨어졌단 거예요. 이따 제가 분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딱 한 시기점으로 모든 글로벌 증시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오늘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해서 어떠한 브레이킹이 걸려서 라고 떨어졌다라기보단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같이 하락의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뭐 중국에서 지금 하나오션에 대해서 하나오션 계열사 5개사에 제재를 걸었다. 미국을 도와주니까 하나오션 너네 뭐 이렇게 제재를 가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언론이 또 좀 약간 예민하게 쓰는 게 뭐냐면 미국 중국 간의 갈등에 우리나라 한국 조선사가 새우등 터진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오션 5% 넘게 떨어지고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7% 떨어지는데 저는 그 언론은 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하나 오션은 어느 정도 피해가 좀 있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조선사가 배를 잘 만들잖아요.
중국의 조선사는요, 하나 엔진의 엔진을 없이는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중국 조선사에도 거의 100%, 거의 80% 넘게 납품하는 게 하나 엔진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에는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제가 꼭 좀 해드리고 싶었고. 자, 마지막은 요겁니다. JP모건이 이제 어제 투자 소식이 나왔는데 요런 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우리가 만약 물려있다면은 추가 매수의 기점을 삼아야 되는데, JP모건이 얘기한 건 방산, 요건 이제 미국 쪽 방산이니까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우주,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우주항공 하면 뭐 컨텍,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인텔리안테크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AI는 뭐 말할 것도 없죠. AI 버블이다, 과열이다, 뭐 폭등이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AI에 제가 봤을 때 과열의 신호는 나오는 거 맞는데, 아직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전 2차 전지 때라든지 정말 막 2017년도 제약바이오 때처럼 지금 투기 광풍이 불 정도는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을 잘 보세요. 우리야 매번 주식시장에 있고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식을 분석하니까 주식에 대해 관심이 많지, 언제부터 이 광기 어린 사람들의 이 모래바람이 불어 들어오느냐. 보통 지하철을 타시면 10명 중에 8명이 시세를 보고 있으면 그때는 거의 버블의 끝자락에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 아직까지 10명 중에 한 분이 시세를 볼까 말까? 그런 거를 제가 좀 눈여겨 좀 보거든요. 그래서 AI의 버블은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양자는 조금 아직 물음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내 주식 전문가로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양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뭐 ICTK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양자의 냄새만 풍기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양자를 하실 거면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미국 주식을 하시는 게 나아요. 이거는 히토루랑 똑같습니다. 히토루도 우리나라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노바텍 이런 것들 가는데, 실질적으로 JS링크 같이 직접적으로 히토루를 하는 업체 아니고선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럴 거면 미국의 뭐 리튬 아메리카 아니면 MP 머티리얼즈 이쪽으로 가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건 좋은데 차라리 내가 어렵다, 양자 ETF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ETF도 상장돼 있어요. 자, 오늘 강세업종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양자 쪽, 특히나 제가 방금 보여드린 JP모건의 양자 쪽에 대한 투자도 우리 진행하겠다 라고 하고, 뭐 또 노벨 상에 대해서 양자 역학을 쓰신 뭐 교수님들이 받다 보니까 양자 쪽에 좀 매기가 몰리는데, 지금 들어간기보다는 다시 한번 좀 밑으로 내려왔을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바닥을 좀 잡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좀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2차 전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세요. 이 방송이 끝나면 시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2차 전지 중에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긍정적이게 말씀드린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 LNF, 포스코표체임입니다. 근데 오늘 2차 전지 테마를 돌려보시면 LNF,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표체임 세 종목이 가장 상승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많이 말씀드려서 더 이상 설명드리면 아마도 지겹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이 또 올라가죠. 제가 오늘 강세업종에서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양자하면은 좀 제껴둘게요. 양자하면 제껴두고, 반도체 쪽에서 시장이 흔들리면서 시장이 내려오니까 뭐가 올라가죠? 2차 전지와 자동차가 올라가요. 이게 좋은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오늘은 좀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는데 그간 많이 올라왔잖아요.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2차 전지가 좋아서 올라온 거, 자동차가 업황이 좋아져서 올라온 거 아닙니다. 그냥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아마 2차 전지를 가지신 분들이 물론 수익권에 계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평소 때 포모 현상을 느낀 것보다는 조금은 시장에 좀 편안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강세장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꼭 아시면 오늘처럼 하락하는 시장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세업종 힌트를 꼭 얻자 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화장품, 미용기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한 2주 내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실적 발표가 어저께 LG전자, 오늘 뭐 삼성전자 쭉쭉쭉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화장품의 수출액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화장품 대장주들의 제가 봤을 때 올해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에 이제 컨센서스보다 얼마나 잘 나오느냐가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화장품 쪽에 대해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두셔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좋아요, 지금. 그다음에 반도체 오늘 약세업종 많이 말씀드렸고,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가 약세업종인데 역시나 이제 조선 쪽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이 이제 하나오션 계열사에 대해서 제재가 직접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선업황이 좀 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눌려줄 땐 전 기회라고 보여져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의 하락이 좀 겁나시겠죠. 시장이 당연히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니케이 12시 1시간 동안 휴장이라서 이렇게 일직선입니다. 1시 지나자마자 툭 떨어졌죠. 니케이가 지금 마이너스 0.8인데요. 저는 이제 해외 증시도 시시각각으로 계속 보거든요. 니케이가 오늘 원래 제가 오전에 봤을 때는 마이너스 1%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하구나 했는데 더 떨어지죠. 어제 휴장한 영향도 있고,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도 12시 쭉 지나다가 툭 떨어지죠. 그러다 회복했다 다시 떨어지고, 홍콩 항생지수도 12시 딱 쉬었다가 툭 떨어지고 다시 한번 올라왔다 밀리는, 오늘 코스피랑 여느 다름없이 똑같이 밀린다는 겁니다. 우리만 밀리면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절대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눌려줄 수 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짧으면 수요일, 내일이죠. 짧으면 수요일, 길면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언제 올라가냐, 언제 반등이 되냐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면 연말까지 수익이 분명히 날 수 있는 장입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보고 많은 긍정적인 느낌을 좀 얻었기 때문에요. 물론 삼성전자가 오늘 2% 넘게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또한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 하락에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시장이 하락하니까 많이 빠진 종목 빼고 이제라도 반도체 갈아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자동차와 2차전지 올라간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차전지가 뭐가 좋아져서, 자동차가 뭐가 특별히 좋아져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물론 2차전지 쪽에서 뭐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좋아져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전체적인 2차전지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외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 아직도 강하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걱정이 많이 되고 너무 속상할 때는 그냥 제 영상 보시면서 좀 평온을 찾으시고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주식 레벨업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